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황당한 의전 요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방문 당시 여사 전용 접견실을 요구하는가 하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는 반려견에 대한 의전까지 김건희 씨가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퍼스트독 차량과 전담 직원을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23년 6월과 11월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성사되진 않았지만 6월 방문 당시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동반하려 했고 이른바 퍼스트독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텔에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확실히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앞두고 주 덴마크 대사관 측에 여사 전용 접견실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전달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독일, 덴마크 순방 또는 프랑스 반려견 의전 이런 거 이상한 뉴스들. 아이고, 저도 정말 이상한 거 하기 싫었어요. 영부인 접견실 반려견. 그러니까 일단 반려견 먼저 시간 순으로 프랑스 순방 가는데 반려견을 위한 의전 차량. 개가 타는 차를 따로 준비해달라는 건데 개차. 개를 같이 태울 수는 없었겠죠. 네, 본인들 차량에 같이 태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왜 못해요 개를? 개가 코딱지만 한데. 이벤트 때만 필요했던 거죠. 정말 친자식처럼 필요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벤트 때만. 하여튼 개 의전 차량 그리고 개 의전 담당 직원. 예, 서기관급. 서기관급. 서기관. 진짜 이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교적으로? 네. 서기관급이야? 개를. 서기관급이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해외 공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서열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그래도 3등 서기관이 있기하지만 만만치 않은 직급이죠. 네. 서기관도 개를 모시기 위해서 외무고시 통과한 사람 아니야? 외무고시가 아니라 영사직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서기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 아무나 하는 직역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직역을 골라서 그 급을 거기 담당하게 했다는 게 웃긴 거죠. 알바가 개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서기관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찍어서. 요구했다기보다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윤석열 의전하는 것보다는 개 의전하고 싶겠다. 나 같으면 개 의전하겠다. 나 같으면 개 의전. 김건희 의전보다 낫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프랑스에만 요구했나? 아니면 밝혀진 게 프랑스 하나인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양쪽을 다 관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헷갈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단 프랑스였을까, 프랑스만이었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만 개 의전을 요구했을 리가 있나? 근데 약간 컨셉은 맞긴 했죠. 예를 들어 동물 애호 컨셉을 계속 밀어붙이던 때여서 프랑스에 이제 동물 애호하고 개 의전 차량하고는 그렇죠. 그걸로 좀 컨셉이 맞아지니까 프랑스에 일단 요구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저 박근혜가 특별한 의전을 유리방하고 아니 거울방하고 변기 관련된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전등 자기가 쓰는 전등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디 스위스인가? 영국에서 영국 대사관에서만 발견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스위스 대사관도 다른 대사관도 다 손들고 우리 그거 창고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죠. 뭡니까? 거울이었던가? 거울로. 그거를 아예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쓰는 저 뭐랄까 화장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쓰는 조명과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건데 이거는 개 의전 차량과 개 담당 지정 서기관을 두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식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관이 확인을 해줬어요. 장관이? 예, 장관이 확인을 해줘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장관도 처음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표정 그렇죠. 나왔지 오전에 제가 않습니까? 질의를 했을 때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외교부를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 프랑스 공관으로 요청한 사실이다. 그것도 더 웃긴 거예요. 외교부 패싱을 했다는 것도. 이게 사실 윤석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외교부 패싱이 너무 잦아가지고 민간인 1호 탑승부터 시작해서 의전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약간 자괴감을 느껴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브리핑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국의 왕족 이 버킹엄 궁에 개를 위한 방이 따로 있다. 코기방이라고. 거기에 개 침대 꼭 버드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순은 식기, 그다음에 개 전담 시종. 개를 어디서 봤네 그러면. 이게 이 뉴스가 2022년 9월에 나온 뉴스예요. 저기 왕실에 소문만 있다가 왕실에 근무했던 저 담당 시종이 폭로를 한 거야. 언론 인터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2022년 9월에 그게 취임하고 넉 달 후잖아. 저 뉴스를 본 거야. 왕족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왕족이니까 하고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후에 요구한 거니까.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컨셉을 벤치마킹 했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한다면 대선 때 이제 그 공약집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반려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먹을 결심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순방할 때 반려 동물을 동반하고 그랬을 때 확 그 주의가 환기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반려 산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연관돼 있나 그 부분도 그것도 봐야 사실은 되겠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쪽에 오케이. 아니 근데 반려견을 데려가면서 이런 의전을 요구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방문국에도 큰 실례인 거예요. 이게 방역이 필요한 다 거고. 서럽죠. 예. 방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방역이 예외를 인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건 민폐죠 사실은. 프랑스에서 예. 가소롭지. 자, 지가 왕족이야? 그러면서 가소로워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독일 덴마크 순방하려고 할 때 영부인 접견실을 따로 준비했다. 이거 탁현민 그 전 비서관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런 적은 없다. 네.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좀 저희는 여러 가지 기시감들이 같이 드는 게 국내 행사를 할 때도 뭐 김건희의 행사가 사실 V1 행사처럼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사진을 통해서도 본인이 대통령보다 앞서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게 반복돼서 외교판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랄까 상징적으로 해석한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해석해서 방이 따로 필요했지? 굳이? 어차피 큰 방이에요. 그 스위트룸이라는 게 그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 제일 큰 방에 회의실도 따로 있으니까 넉넉하면 쓰면 되잖아. 방이 따로 왜 필요했지? 저는 쇼핑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가방 놔두려고? 아니 그러니까 탁현민도 똑같은 얘기 하던데 첫 번째 순방 때 그 순방 후 떠나고 호텔방을 치웠던 외교부 직원들 그 현지 공관 직원들한테 거기 쇼핑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을 뗐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물건 쫙 진열해놓고 그거 빼고 다시 반납하고 이건 마음에 든다. 이런 거를 하려면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거였을 왜냐하면 것 같아. 접견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요. 본인이 비즈니스 국가 외교의 그 전선에 본인이 1순위로 프론티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외교를 해. 순방이 아니라 외교는 영부인 아니겠죠. 순방인 거죠. 외교는 아니겠죠. 외교 같으면 뭐지 의전실이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다 잡았겠죠. 다른 데서 별도 미팅을 하지 호텔방으로 부르진 않았을 그렇지. 텐데. 호텔방에 스위트룸에 와서 누가 외교를 해. 그런데 약간 접견실처럼 꾸며지길 바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행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방문국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도 그런 공간 필요하다. 왜 성렬이 아니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은 접견실이 없는데 자기가 필요하냐고. V1이니까. 아니 그거는
V0.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아니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쪽 외교부 이제 실질적인 CP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고 하는 그런 곳 한 가운데다가 사람 못 들어온 설치하고- 곳이잖아요. 예, 맞아요. 사람 못 들어온 얼마나 왜 극적으로. 자기가 사람 못 들어온 곳에 따로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 쇼핑. 누구를 불러다가 또 다른 비즈니스 얘기를 했을 또 두 수도 번째 있다. 자기가 진짜 공무를 보니까 어. 이때가 만약 갔다면 총선 직전이잖아. 공무보다 뭐 한국하고 막 연락하고 그 공천 그 사람 빼 안 돼 뭐 이런 업무를 보는 공간 아니었을까? 뭐 외교 일선에서 역할을 하셨나 보다. 외교 하시려고 일선은 했나 보다. 그래서 성공이었어요, 안 성공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실패 아니야? 순방이 불발되면서 순방이 불발되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순방 불방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조심하고 창피하고 매우 그나마 창피했지. 다행이죠. 나흘 전에 갑자기 없앴다 뭐 안 갔다고 하는 네. 것도 되게 또 너무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독일 뭐 외교적 결례기도 하고 어. 사실은 본인이 중심에 서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국내 여론이라든지 그게 쉽지 않았고 언론에 총선 드러나기 쉽지 직전이어가지고 얼굴 지금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래서 안 갔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또. 그러니까 누가 메인인지가 헷갈리는 지점이죠 그게. 안 헷갈리지. 예, 명확합니다. 김건희가 명확하다고. 확실하지.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메인인데 안 간다니까 나도 못 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근데 얘기는. 외교가의 평가도 사실 그렇죠? 그겁니다. 예. 예. 아, 외교가에서 그렇게 평가도.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에 대한 디폴트를 처벌로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저는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가는 게 그 해외 순방 가가지고 의전 실수 있잖아요. 네. 의전 실수로 점철돼 있잖아. 국회에 대한 경내에 뭐 손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올린다든가 아니면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간다든가 막 이상한 행동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쳐다봅니다. 김건희가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가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옆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불안한가? 불안하고 의사결정도 못하고 안 가? 나 혼자 가야 돼 거기? 그럼 못 가. 무서워 안 돼.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아니 김건희가 공적 프로세스 특히 외교에서 의정과라든지 외교부 패싱하고 했던 사례가 너무 많은데 윤석열 정부 초기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바이든 대통령 만찬장에 저도 그때 외통위원장 이제 직무대리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의전 순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가에서는 의전이 다다라는 네, 얘기가 있을 그치. 정도거든요. 네. 상대국 의전에 부응하는 사람을 같은 테이블에 배석시킨다든지 그게 거의 뭐 구구단처럼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제일 말석인 거예요. 그리고 초선인 외통위원장인데. 뭐 태용 의원이었나 좀 상석 쪽에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의전장한테 그때 얘기를 했죠. 이거 의전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난 나를 챙겨달라가 아니라 나의 직위에 걸맞는 국회의 위상을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얘기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다 정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국제 관례, 예식, 그다음에 의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던 사람이 특검 수사로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이 서성빈 씨 있잖아요. 콘스탄틴 피셰는 그런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막 아는 척 지적질했던 거야. 이배용 씨한테 듣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순방 때 윤석열 행동을 통제했다는 여실한 그거 증거가 있죠, 확실하죠. 왜 인도네시아 G20 생각나세요? 인도네시아 G20에 오빠 나가 하는 장면 있잖아. 우리 막내 PD가 완벽하게 복원했는데 저 다시 한번 봅시다. 영상 시작.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뭐야 저거. 싱크로율이 100%야. 싱크로율이 100%야. 진짜 딱 100%야. 맞아 입하고 말하는 거하고. 저게 취임 첫해 인도네시아 G20 때 뭔가 손으로 나가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가라. 왜냐하면은 다른 정상들은 테이블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보여주고. 윤석열은 가만히 있으니까 남자 역할을 주진우가 해봐. 제가 뭘 또. 아니 해봐. 자, 그래야지 저 다시 한번 맞지. 봅시다. 자 남자가 주진우야. 똑같아. 시작.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 요새 뭐라고 말하잖아. 저거- 이거.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다 뭐라 했잖아. 좀 입만 입으로 이렇게 해봐. 입으로 뭔가 내가 방어를. 어떻게 해? 왜 나한테 그래?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완벽하잖아. 나가? 근데 저거는 정확하게 잡힌 거고 저거는 인도네시아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유엔에서도 잡혔고 다른 데서도 많이 잡혔. 많이 잡혀요. 순방 때 헤매고 있을 이거 때 박수 막 칠 때 그때 말했지. 순방 때 막 헤매고 있을 때 김건희가 그나마 윤석열보다 훨씬 눈치가 있잖아. 눈치를 때려잡아서 오빠 나가라든가 이쪽으로 와라든가 저리 가라든가 가만히 있으라든가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든가 그 행위를 계속합니다. 윤석열 왜 생각나세요? 그 런던에 다우닝 10번가 갔을 지나쳐서 때 다시 그 저기로. 다우닝 10번가 갔을 때 그때 김건희가 같이 가기로 돼 있는 날 김건희가 안 갔어요. 원래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그 쇼핑이 터졌던 거 뭐가 터졌어. 쇼핑이 터져? 무슨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안 가서 윤석열이 혼자 간단 말이죠. 다우닝 10번가 앞에 기자들이 딱 진치고 있는데 카페트도 깔려 있어. 지나가. 그때 그리고 저거 빨간 영상 한번 봅시다. 그걸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김건희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뉴스 보거나 기사 보면 저게 그 총리가 아이고 어디 가세요? 지나가시는 말이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아니 저기 전체 화면으로 보여도 다시 나는 필요 없어. 분명히 의전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저리로 저기, 가라고. 저리 가라고 했더니 설마 저기겠어 생각했던 거겠죠. 기사를 보고 책을 보고 그랬으면 저긴 줄 다시 돌아오잖아. 이 말을 안 아니 듣- 안 듣는데. 이렇게 쪼개서 화면 하지 말고 전체 화면에 오디오를 다시 살려주세요 제대로. 다시 끊고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이 영상 다시 끊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총리 부부가 이렇게 맞이하는데 혼자 갔다가 네. 어디요 지나갔다가 자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저 의전비서관이 어디 가서 뭘 보여주세요 하라고 영상을. 거의 미터 단위로 초 단위로 이렇게 다 지시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냥 보세요. 기자들이 이제 앞에 잔뜩 서 있어요. 이제 기자들이 카메라로 잡은 거잖아 당연히. 근데 지나가니까 영 기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대통령님 앞쪽으로. 그래서 다시 와. 이쪽에서 일로 보냈을 거지. 다시 와. 왜 저렇게 혼자 돌아다녀? 옆에 누구라도 그 김건희 그래서 부부가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부부가 가기로 했는데. 내려가 있고 올라가지 말고 아이고 진짜 또 근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자기가. 아이고 진짜 아이 진짜 아니 참나 정말 볼 때마다 웃겨. 저희는 이런 것들 보면서 외교부를 부끄럽잖아요.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는 근데 김건희가 불쌍한 없으면 거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있어도 이- 걱정 없어도 저 걱정. 화면의 왼쪽 편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뭔가 뭐 헷갈리는 근데 뭔가 왜 있는 게 간 아니고 거야? 없어. 아무것도 그럼 없어요. 왜 간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술 먹고 또 술 덜 깨가지고 간 거 아니야? 옆에 큰 문이나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면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허공이에요 허공. 그러니까 술 덜 깨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쭉 가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온 거 아니야? 그 걸어가면 기자들이 왼쪽에 서 있고 오른쪽에 카페트가 있으면 글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선이 집중되죠. 근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총리 다운인 것이 저희 드라마라도 보지 러브 액츄얼리라도 좀 봤으면 저게 김건희가 없어서 아니 러브 액츄얼리 안 봐도 돼. 다운인가 10번가 아니어도 돼. 기자가 서 있고 카페트가 서 있으면 내가 그렇지 글로 가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런 거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도. 안 해봤어도 잘하는데? 누구도 다 기자들이 거기 왜 잔뜩 이렇게 서 잘 알아? 있잖아. 난 못해. 딴데 카메라. 가기가 더 어렵다 이 얘기죠. 딴데 가는 게 더 저때 어렵다. 김건희 씨가 없었다고. 예. 김건희가 있었으면 저거는 그렇지. 좀덜 버스 데리고 쪽팔렸을 텐데. 들어갔겠지. 참 그 말을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김건희 못 간다고 씁쓸하네요. 하니까 그때 예. 독일 갈 때 그럼 나도 안 가? 했다는 게 나는 진심이라고. 아니 김건희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리스크여서 내보이는 게 지금 대중에 내보이는 그건 게 참모들의 생각이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생각은 김건희 없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안 가 그러면. 근데 더 근데 부끄러운 저기 거는 왜 간 거야? 아, 근데 저기 그때? 외국 기자들의 저 말 그러니까. 이미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것 같은 현장에서 여러 어디 번 가는 본 거야? 듯한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저때 왜 갔냐고. 그래 가야 될 일도 없었지 않았어? 진짜 아마 이제 평상시대로 이렇게 저
홀이 있고 앞에 이제 접견하는 막 있고 다운인가 싶은지 좀 전에 말씀하신 드라마라도 봤으면 평범한 가정집처럼 생겼다는 생각을 아마 1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헷갈리는 다른 게 없다니까 자꾸 저기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달랑이 있다고.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허공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기자들 지나쳐가지고. 정신이 좀 없네. 그리고 사실 기자들도 포인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 앞에 서 있죠. 당연하죠. 모든 하는 기자들이 거지. 저 앞에 예. 서 있죠. 카메라 들고. 그러면 다들 기자들 앞을 쳐다보게 되지. 아, 거기가 그러면 내 기자들이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아 절로 들어가면 카페트 있잖아. 유일하게 카페트인데 거기야. 가끔 한번 저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 너무 말을 저런 일을 많이 저 말을 해줬을 텐데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근데 그 말을 몇 그 말을 안 머릿속에 신경 안 들어가는 안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건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알코올성 치매가 저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아니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의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야 그건 옳지 않아 이게 아니고 입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간다니까. 입력이 안 되니까 판단도 안 되고 입력도 안 되고. 의전이 바로 직전에 얘기해 준다고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선을 다 알려줘요. 그걸 듣고도 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력이 안 돼. 알코올성 침이 맞아.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부끄럽지. 자괴감 느껴. 부끄럽지. 예. 자, 저 영국을 저 왜 갔냐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그리고 무슨 그림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그림 거래가 나. 독일에서도 무슨 그림 때문에 따로 방을 했을 그림 수도 모르겠다.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비즈니스라는 게 예. 그쪽으로 의심하신다. 뇌물성 말하는 거죠. 네, 지금. 특검에서 열심히 좀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뇌물성으로 해외에서 생긴 거 예. 그러면은 접견실 따로 이해가 되지. 그 비즈니스가 있었다면. 그 승강기 사이즈까지 이제 물어보고 한다는 네덜란드 거는 사례죠. 예. 약간 이제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왜냐면- 큰 거를 들고 그렇죠. 돌리고. 뭔가 이제 액자 사이즈라든지 어허. 뭐 침대 그런 말이 갖고 된다. 가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그 그림 얘기하니까 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기는 들어갔다. 네. 그것도 한 번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수장고 물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소매치기 수법이야? 아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근데 왜 조선 왕족들이 쓰던 거는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져왔다고? 아니 그게 움직였다고? 아니라 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이 23년 3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네. 수장고를 목요일에 갔대요. 그래서 뭐 그 하루에 3번인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23년 3월 5일 일요일에 침실에 들어갔어요. 침실. 그러면은 명성황후 시대된 공간. 3월 2일날 목요일날 갔고 일요일날 침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금토인 거잖아요. 왜 목요일날 수장고 가고 왜 일요일날 침실 가고 왜 이렇게 급하게 이때 연속해서 여기를 갔느냐. 그리고 첫날은 혼자 갔어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는 윤석열하고 같이 남편이랑 갔어.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뭔가 사전 답사해가지고 뭔가 이제 보고 3월 2일이 메인인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그 왕족하고 연결하는데 이 시점에 나는 계엄과 관련된 구상을 했을 거라고. 이 시점에? 보고. 2023년에. 어. 2023년에 계엄과 관련된 조치들 막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해보니까 좋은 거야. 처음에 뭐 의전 당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좋아. 부인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이지. 한쪽의 방향이고 또 한쪽의 방향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끊겼잖아. 조선 왕조의 시작 태조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조선 왕조가 어디서 끝나요? 민비 시해와 함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 그 귀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조선 왕조를 잇겠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가설도 어색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의 보물이 있는 거잖아. 수장고가 여기 보물이 있는 데야. 보물창고죠. 왕족이 쓰던 물건들 가서 본 거예요. 한박에 차보고.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물건 내가 인테리어로 가져간다든가 적당한 거 침대 맡에 놓는다든가 그런 발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아 그럼 훔쳐갔대 물건을? 훔쳐갔다기 아이. 이 양반이 훔쳐간 게 아니지. 내가 왕족이니까
왕족이 마땅히 가져갈 수 있지 다시. 일지에 남기지 않았는데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적지 말라고 분명히 했던 네, 거예요. 적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해. 네. 야 적지 마. 이걸 분명히 해놓고 간 거야. 그래서 왕들이 쓰던 물건을 훑어보고 이거 가져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서 나 다시 한번 나 저거 줘. 그러니까 거기 귀신이 제법한 곳들이잖아. 말하자면 혼이 깃들었다든지 물건에 그런 물건 좀 골라서 자기 심신이나 거실에 걸어두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 가져왔을 수도 있어 조그만 거라도. 한겨레 그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메일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중요한 물건이 반출이 됐는데 아 그래? 김한 기자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그런 봐봐 훔쳐갔잖아요. 제보를 내 말이 맞네. 받았다. 훔쳐간 게 근데 그 그거에 양반 대해서- 머릿속에 훔쳐간 게 아니에요. 네. 왕족이니까 훔쳐갈 수 있는 당연히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훔쳐간 어떻게 거네. 훔쳐간 그런 거, 이메일을 우리까지. 받았는데 아직 검증은 못했다라는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근데 안 됐어. 좀 전에 노 네네. 변호사님 문제 제기가 아주 굉장히 그치? 중요한데 훔쳐간 것 같아. 3월 2일도 갑자기 얘기하고 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알고 뭘 온 거죠. 보러 왔어요? 보러 온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3월 5일도 5일 갑자기 날. 왔어요. 5일 사전 날. 통보 없이. 3월 6일 날 한일 배상 판결이 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배상하는 게 3월 6일 날 납니다. 3월 16일, 3월 17일 날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가요. 부부가. 저 정상 그 일본 총리랑 회담을 하러 가요. 그러면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또 배상 판결 등등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갖다 줄 거를. 김건희 씨가 무슨 역사 있을 리는 없고 문화재에 대한 소양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어. 자기가 왕족이니까 조선 왕족이 끝났는데 그 일본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전에 그 귀신들 조선의 귀신들하고 얘기하고 왕의 귀신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왕이 끊어졌던 조선 왕조를 잇는 자기가 왕족이야 이제 왕족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은 귀신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쳐봐. 귀신들하고 대화한다고 했잖아 평상시에 자기가 그 귀신하고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민비하고 대화를 했어.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으킨 태조의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고조부께서 시작하신 거 제가 다시 있겠습니다. 대화를 했어. 그리고 나서 물건들 조선 왕족 수장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뭐 촛대 같은 거 침실에 놓는다든가. 아니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왜 이렇게 뭐가 동의하기 그럴듯하지? 힘들어.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부정하기도 생각해야지. 힘들고.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평소에 이러지 그러게요. 않아요. 저희 방송이. 네. 그런데 지금 이해 안 되는 예를 지금 아니 근데 에피솔로 지금 왜냐면 날짜가 너무 바투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2일, 3일, 그다음에 5일, 그다음에 뭐 6일, 16일, 17일 예. 이게 쭈루룩 나와요. 아, 날짜 간의 연관성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생각은 예정되지 듭니다. 않았다. 그리고 어. 갑자기 왔을 의전도 다 물리치고 갑자기 왔다. 그리고 일단 적지 봐봐. 않았다. 아니 그리고 간 장소의 순서를 보면 일단 보물이 잔뜩 있는 데를 들어가. 보물창고 먼저 보물창고. 갔어. 보물 들어간 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들어가는 방에 딱 들어가. 그 보물이라는 게 시의 장소, 뭐냐? 분영왕. 그 보물이라는 게 왕이 쓰던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쓰던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 침실에 들어가서 둘이 뭔가를 해. 그리고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민비 침실에 놓고 뭐 귀신과 대화하고 그치, 다시 바로 들어갔을 그거지. 수도 있어. 그리고 자기는 뭘 가져왔는지 내가 방문했는지 쓰지 말라 그래. 이걸 이제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총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영혼을 달래준다고. 뭐 그런 이 식의 사람은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거지. 그런 식의 머리 김건희 씨 머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이 혼을 달래주겠다. 일본의 그러니까 혼을 달래주겠다. 영적이- 핵심이거든. 아 진짜로. 아니 직원들 중에 대통령실 역술인. 직원에 역술인이 있잖아. 아 난 그래서 김건희 씨를 꼭 접견하고 싶어. 아마 내가 변호인 접견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 접견하고 싶어 진짜로.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만나주지 않을 것 한번 같은데. 해볼까? 인정 안 하겠지. 좋네. 근데 나를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어이구. 이 무슨 무서워서. 태도야? 이거 무슨 태도야? 수장 우리는 들어가본 적 없는 수장고 사진이 있어요. 그 야, 사진 우리 한번 아들하고 띄워보세요. 똑같은 태도가. 수장고 사진 띄워봐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진을 좀 수사하는 게 그럼 건지는 사실관계 건진? 건진 그렇죠. 저 네. 수장고가 저렇게 돼 있대. 우리는 네.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 안에 예. 쭉 보는 거야. 물건 10분 동안이나 봤다고 하니까 가져갈 게 뭐가 있나 하고 쫙 봤을 거라고. 뭘 보고 아, 그 생각해서 침실은 어디 있어? 찍어놓고 그걸 보여달라고 왔을 것 침실은 어디 같은데. 있어? 그럴 수도 침실. 있고. 침대는 어디 있어? 침대 사진이 없어. 아, 그래. 아예. 아예 없어. 네, 아니, 추가 사진 안 나와, 지금? 네, 안 나왔어요.
아직? 아니 그 어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침실 사진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지금 어자 사진도 가져와. 어자 사진 없어 아직도? 어자에 앉는 스무 사진. 장 아직도라니 나 진짜 포렌식이 돈이 너무 많이 아니 들어. 20장 지금. 있다며 20장 20장. 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봐봐요. 손에는 안 들어왔고 있다는 것까지 있어요, 확인. 있어. 그러면 돈을 주세요 좀. 마지막 그 열쇠를 여는 지금 포렌식 단계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럼 거기서 100장도 나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누구 거예요, 근데 그게? 아, 누구 거라고 말하면 안 되지. 영업 비밀이니. 비밀이야?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튼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 간의 상관성을 두고 그 의도를 추적해 볼 그래, 필요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요. 그걸 그리고 필요한 계엄하고 내용이고. 연결해서 그래, 생각해야 그게 되게 돼요. 중요하다니까. 계엄까지? 내용하고 그래야 연결. 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련의 흐름으로 먼저 전제 의식을 딱 깔아놓고 이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때 한 거야. 그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2022년에는 저기 궁이나 왕실 간 적이 관심도 없어요. 없고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2023년에 갑자기 모든 일이 다 갑자기 3월 막 계속 찍어가고 분명히 왕실 보물창고를 들어가서 10분 동안 돌려 아무것도 못 본답니다. 그 걸려 있는 거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떤 걸 찍어서 갔다. 어떤 걸 보고 싶다 했을 그러니까 내용을 가능성이 보러 간 게 아니라 네, 그렇지. 자기가 들고 갈 물건이 뭐가 있나 그걸 나는 봤을 자, 거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를 들렸다가 명성황후 침소 시해 장소까지 들리고 그리고 몇 번 계속 가는데 이게 뭐 대통령 의전, 영부인 의전을 위해서 1년 전에 답사가는 게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안 되고 뭔가를 지금 정해놓고 지금 타임라인대로 갔어. 김건희 머릿속에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사 갈 때 네. 날짜 같은 거 잘 안 맞으면 솥단지라도 갖고서 미리 갖다 놓잖아 그 집에다가. 그런 것도 그러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나 몰라. 이게 손 없는 날이 잘 못 가거나 길일에 가야 되는데 날이 안 맞으면요 맞아, 내 맞아. 솥단지 같은 걸 들고서 그 집에 갖다 놔요. 실제 이사 못해도. 난 그러면 정말 내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 내가 그러면 먼저 입주하는 거지, 그 먼저 물건이. 입주가 되는 거야. 내 네. 물건이 거기에 딱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니라 왕의 물건. 그렇지 왕의 물건. 그래서 우리 둘이 여기서 융성하게 번성하는 이씨 조선이 600년이 됐잖아. 이제 새롭게 윤씨 자손들을 600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직전에 왕조가 조선이잖아. 아니 고려 관련 고려 관련 장소에 갔다는 게 있나 봐봐. 없어요. 없어. 다 조선이야. 그 직전 왕조를 내가 잊겠다. 그래서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 물건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이 물건을 내 것도 갖다 놨을 것 같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내 것도 갖다 놓고. 간단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부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부적. 거기다 부정 넣고 온 거 아니냐고? 내 거는 부적이고 얘네 거는 이렇게 보물 같은 거 지금 슬쩍. 한겨레 김한 기자가 제보 받기를 김한 기자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네네. 제보 받기를 거기서 뭔가를 가져갔다. 그래. 이제 반출됐다라고 반출됐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 사이에 아마 소문이 있었던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거 왜 반출했겠냐 이거야. 거기다가 그걸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이름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걸 했는지는 흐리멍텅하게 해놓는다는 반출이 거고. 그렇게 쉬울 거예요. 어쨌든 모든 시나리오를 그렇지. 뭐 아니 대통령 다 분이 짜볼 수 상상을 있겠지만, 못하는데 대통령분이 네. 갖고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니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내가 시스템이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통일 대통령에 대한 이게 통일교하고 이게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내한테 제보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 제보들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가 이게 나올 것 같아. 통일 대통령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 그때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통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그게 왕족의 머릿속에 남북을 통일해서 다시 그래요. 바로 조선시대처럼 그게 있었대요. 조선시대처럼 완북을 통일한 대통령이 자기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으로서 통일교로부터 이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왕이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통일 대통령 윤석열 다음은 계엄을 통하고 그리고 북한을 쳐가지고 미국과 함께 그래서 북한을 쳐서 통일 대통령 김건희가 된다는 게 김건희가 그때 당시 주장이야. 맞아요. 오늘 너무 멀리 가는. 아니 김건희가 한 말이라니까. 아니 주 기자님하고 저거 좀 비슷한 게 선뜻 동의는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싸하긴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우리는 다시 또 나를 봐봐봐. 다시 동의가 쉽게 될 거야. 통일 대통령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제보를 받았다니까요. 제보?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씨가 통일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 주려고 서로 이게 의사의 합의를 의사 합의가 갖다. 이루어졌다. 정치 공동체였죠, 거기야 뭐. 예.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김건희 씨가 했다고 내가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그게 되는 방법이 계엄이에요. 그리고 계엄 때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과 함께 쳐부시고 그럼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이제 특검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구상을 했을까를 그 최초 시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슬러가 보면 놀랍게도 이미 평상시 그런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2023년 집권을 하고 뭐 했다 이거보다 그 이전부터의 마인드셋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다. 통일교 대통령에 대한 이론을 만든 거는 훨씬 그 전이었고 박근혜한테도 그 이론을 그대로 갖다 주고 그렇지. 통일 대박 통일 대통령 얘기를 그렇지. 한 이론적 토대는 통일교에서 만들어냈는데 김건희 씨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통일 대통령. 그때는 통일교하고는 매우 밀착해 있던 상태였으니까. 돈도 받고 가방도 받고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통일교에 있는 어떤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괜히 수장고 간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것이다. 통일교 출신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이 왕실 보물 창고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이 예. 돼야 된다고 해야지. 새로 해. 명성황후 시해 장소에서 뭘 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정 같아요. 안 되면 따로 띄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도 계속 나오는 김건희 씨의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의 뭔가 걸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 2023년 3월에 조선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장고라는 게 워낙 중요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습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좀처럼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고 특히 김건희 씨가 방문한 제2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의궤 이런 것들이 한 2,000여 점이 소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일 가가지고 오전에 방문 계획을 알리고 출입 신청 허가 절차도 없고 방문 기록도 안 남겼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네.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로 알려진 게 네. 뭐 경복궁, 독수궁, 창덕궁 등등을 11차례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때로는 맞아요. 혼자, 네. 때로는 부부가. 네. 그래서 명성황후의 침소까지 들어가서 맞아요. 뭐 경호원도 없이 두 부부가 10분간 거기에 머무르고 어좌에도 앉고 뭐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급기야는 지금 왕실 수장고까지 네. 거기는 사실은 국립박물관 고궁박물관장도 잘 못 들어간대요. 네. 그 연구관들도 못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학술적 목적이 있을 때 특별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 일반에 공개된 건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왜 그렇다고 무슨 뭐 김건희 씨가 그런 과거 조선 왕조의 유물에 특별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뭐 학문적인 네. 혹은 본인의 어쨌든 문화예술 전시 기획자로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갔다고 보기에는 뭐 얼마 있지도 않았더만요 가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문제죠. 문제죠. 그것도 네. 문제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공개 일정으로 갔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갔어야 되고 뭔가 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그걸 뭐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부가 아니에요. 네. 왜 저렇게 궁궐이나 종묘 이런 데를 헤집고 다녔을까? 결국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약간 주술적인 의미에. 네. 네? 주술적인 아하. 의미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일각에서는 뭔가를 반출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 다 그거는 이제 좀. 뭐 둘만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관리인도 있고 CCTV도 있고 온갖 감시 저기들이 다 있는데 윤석열도 한번 같이 데리고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장고에. 네, 데리고 가서 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마 들어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뭐 임금들 어지나 이렇게 눈 맞춰가지고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그 조선 그 왕조 실록이나 의궤로부터 네. 뭔가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네.
아무튼 너무 기괴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던 그러니까 건데. 저는 너무 좀 이 절망스러운 거 한 가지 더는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그러게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실무조사 했는데 묵살됐을 수도 있어요. 알려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에게만 저런 그 존재하지 않는 특권이 네. 저렇게 행사되도록 무방비로 방치한 겁니다. 결국 그 윤석열은 직권남용을 저지른 거고 네. 김건희는 거기에 공범이고 그와 관련된 지금 뭐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 직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여전히? 네. 이제 이런 자괴감마저 들어요. 저도 사실은 박물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옛날 유물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뭐 도저히 못 가는 거고 그동안 대통령들도 다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가게 됐을까요? 이전에 대통령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랬던 거예요? 예, 무슨 뭐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뭐 학술, 뭐 학예사 뭐 이런 분들도 아니고 뭐 여기를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유의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자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연 전시도 하고 예술문화 쪽에 이쪽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반출이나 이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 게 왜 그러냐면은 네. 물론 뭐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착각인데 본인의 권력이 영속된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내 권력이 언제까지나 왕이야. 어쨌든 계속 뭐 최소 5년이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뭐 반출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아.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번도 뭐 공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뭐 훔치려고 했다 그거는 과한 상상이다. 제가 보기엔 그냥 지 멋대로 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했다. 그리고 뭐 모속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간대를 보면은 어쨌든 다 왕 아니면 왕비가 뭐 궁궐이라는 게 원래 왕 아니면 왕비가 그렇죠. 있는 데지만은 굳이 골라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근정전도 그렇고 경회로도 근정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영화에서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높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하들 딱 서 있고. 여기에 네. 통촉하여 주시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신 명나라 사신이나 이렇게 오면 이제 맞이하는데 그런 데가 거기고 경회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연회를 펼치는데 그렇죠. 뭐 왕이 이제 시혜를 베푸는 데죠. 그 종묘는 어쨌든 왕실의 뭐 이제 역대 그거 다 모셔 왕과 왕비를 이제 모셔놓은 거고 제사 지낸다니까 어쨌든 왕과 왕비가 있고 현직 왕이 가는 데고. 네. 그 뭐가 됐든 왕과 관련된 게 아니면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성황후 침소에 방문한 것도 명성황후 왕과 침소에 관련된 아니 뭐 궁금해서 그거는 지금도 이제 볼 수는 있다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네. 10분을 10분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0분 동안 뭘 했을까? 침대에 잠깐 누워봐. 여기 좋나? 뭐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없겠지만, 그러니까 누워봐도 10분은 못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만끽했다. 왕과 왕비가 어땠는지 만끽했다. 뭐 주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참 희한하다. 어쨌든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우리 건의업료 없으면 우리 언론사들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진짜 계속 나와. 와, 진짜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이거 더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씨라는 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런 걸 다 하고 돌아다녔을 거를 생각을 해봐. 그런데다가 또 여기저기서 연락해가지고 청탁도 연결하고 네. 모두 받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윤석열보다 훨씬 바빴다고 보고 어쨌든 특검 통해서 이제 백서가 나올 텐데 백서 나오고 나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3년의 기록이 될 거예요. 그걸 재구성한. 그러면 진짜 누가 이 오너였는지가 드러날 거야. 바빴던 사람이 오너예요. 네. 한가했던 사람이 오너가 아니고. V0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의 자의식을 본인들이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 데 돌아다녔으면은 좀 스스로의 품격도 그렇게 갖춰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뇌물 받고 목걸이 네. 받고 샤넬백 받고 이러면서 그러네요. 저렇게 그런 고래고짝 그 왕의 그런 왕의 품격이랄까 그런 걸 느껴보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다녔던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네. 근데 이중적인 사고고 김건희 씨가 허영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욕망 덩어리라고도 얘기했지만 이력서를 뭐 허위로 작성한 것만 봐도 동시에 허영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그 트위터 뭐 그 실버 마크 네. 나 이거 받아야 돼. 전 세계 네. 셀럽들이 받는 건데 외교부 동원해 이래가지고 받으려고 했던거나 또 순방 관련해서 무슨 뭐 개의전 논란부터 시작해서 접견실 만들어줘야 과거의 되고. 권력을 갖기 전까지 본인이 꿈꾸지 못했던 그러나 이전에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영부인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욕망 그런 허영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나고 저는 이제 궁궐 저렇게 해집고 다닌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술적인 코드 그것도 전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주술적인 코드. 아니 왜냐면 주변에 법사 스승 뭐 많잖아. 네. 그리고 손바닥 왕자부터 시작해서 해괴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화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부적이 있는지 뭐가 그려져 있는지 찾아봐야 돼. 내가 보기엔 뭐가 진짜. 붙여놨나 거기에? 그러니까 네. 그 명성황후 그 침소에 네. 그거가 심지어는 그 건물이 1909년인가에 불타가지고 네. 허물었나 불타가지고 2000년대에 새로 지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적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는 또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건데 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0분이나 있나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인형들 있고. 뭔가 거기다 이게 부적 이런 막 숨겨놓은 음모론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이제 별 희한한 게 다 나오니까 이해할 수 제가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거기에 수 없는 뭔가 행동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지법사 전성배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김건희 씨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한학자 총재한테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공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한테 뭐 목걸이도 받고 가방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거 전화를 한 게 건희2라고 알려진 이 번호로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번호 아니고 그냥 밑에 사람 번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서 한 얘기가 이 번호는 좀 비밀리에 통화하는 번호라서 뭐 전화를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건희2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거는 이제 통일교 쪽에서 이제 대선을 좀 도와줬다는 걸 인정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건진이 그냥 술술 다 불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건진의 전략을 일단은 나는 이제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이나 뭐 이제 교환도 하고 신발로 교환도 하고 이거를 중간에서 전달한 거지, 준 거는 통일교고 받은 거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는 네. 거를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술술 불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건진이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물도 네. 김건희가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가 뒤에는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라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주저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줬던 선물들이 2022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이죠. 22년 4월부터 7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2022년 3월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미 서희건설로부터 네. 반 클라프 아펠인가? 목걸이? 뭐 저도 명품을 잘 몰라서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선물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데 정말로 주저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휴 뭐 이런 거에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수식어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데 이제 뭐 핵심 방금 말씀하신 거는 대선을 도와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통일교가 당연히 도와줬다고 보고 그거를 과장해서 윤석열한테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3월 22일 날 윤영호가 권성동의 소개로 가가지고 윤석열을 만난 다음에 그렇죠. 역사적인 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본인들 청탁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엄청나게 뻥튀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었으면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뭐 10만 명, 100만 명 신도 중에 10만 명, 뭐 20만 명이 그러니까 동원해. 차이가 안 났으니까. 득표율 차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을 했을 테고 이게 김건희 귀에다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권 내에 깔려 있었고, 그게 나중에 캄보디아 ODA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황 증거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통일교 쪽에도 안 좋고
김건희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건지는 이미 혼자 살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니들 네. 이제 다 끝났다. 끝난 적 나만 살겠다라고 이미 다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학자 총재를 좀 비밀리에 좀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나왔던 윤용호 씨 입을 통해서 나왔거나 뭐 다르게 알려졌던 통일교와 김건희 혹은 윤석열 측과의 관계가 사실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김건희 씨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사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입벌구야 입벌구.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통일교 관련해서 한 얘기도 네. 그다음에 뭐 그 통일교 쪽으로부터 선물 안 받았다는 주장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사건에 있어서도 디폴트 값이 김건희는 거짓말이다. 네. 이걸 전제하고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언제 그 나왔던 것도 있잖아요. 왜 그 아이빌리브 그 사고하기 전에 네. YTN 기자랑 통화했던 네. 건가 복수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그냥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상반되잖아요. 네. 그 사고할 때 그 장면하고 나도 이렇게 되면 복수해야지.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 네. 그런 걸 보면 도대체 김건희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이 얼마나 될까라는 네. 의심마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건지는 이제 자기 살기 바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끈떨어진 윤석열, 김건희 붙잡고 있어봐야 나중에 자기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고 결국 형량이라도 줄이려면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판에 최대한 협조해야 되고 본인은 뭐 이제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자기는 전달자일 뿐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본인 주장이고. 네. 근데 이제 그 김건희가 그래프 목걸이 등등을 돌려줬던 시점 있잖아요. 네.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2022년 초예요. 2024년 초. 24년 초. 4월 총선 앞두고. 네. 요 무렵. 그때 이제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은 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네. 김건희 대외 활동 안 하고 있을 때였고. 예. 그러니까 뒤탈 생길 거를 우려해가지고 서희건설 받은 건 그 전에 좀 돌려줬구나. 하여튼 그동안에 받았던 거 일부를 돌려줘가지고 그와 관련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저게 달까? 김건희가 받은 게 네. 온갖 인사에 김건희 입김이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심지어는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저게 이제 패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공직은 파는 거다. 공직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뭔가 받고선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뭘 어디까지 받았고 그건 다 어디 있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항상 주장이었던 특검이- 컨테이너를 찾아야 된다. 아니, 특검이 이제 수사를 정리해야 돼요. 시간도 네. 없어. 굵직한 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가지수가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특검에서 다 못하고 다시 검찰이나 또 경찰로 검찰로 넘길 것 넘어갈 같다. 수도 있다. 여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사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니 그거 또 이분이 저 궁을 좋아하세요. 보니까 원래 이제 전직이 공연 전시 기획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무슨 저 마크 로이스 뭐 이런 거. 저 외국 작품 들여오는 거지 국내 문화재 전시 기획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 주종목을 외국 작품에서 국내 문화재로 바꿨는지 궁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나왔어요. 국립고궁박물관. 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국립고궁박물관 따로 있더라고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 저 휴관일 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뭐 작품 이런 것들을 좀 봤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수장고가 뭐 있냐면 여기 보니까 일반 공연 안 한답니다. 연구자들만 가끔 들어간대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수장고에 2023년 3월 2일에 들어갔다. 이거를 강성필 부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왠지 좀 느낌이 오시는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그죠? 저 사학과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보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고궁 박물관까지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수장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수장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왕실의 유산이 보관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시하지 않는 거 따로 보관해 놓는. 그렇죠. 지금 사진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남들이 안 해본 거, 그리고 남들이 좀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공간에 좀 가보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네. 싶다. 예. 근데 제가 정말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민망한데 자꾸 이제 뭐 저번에 그 명성황후 침실도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서 무언가 어떤 좀 정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기요. 네. 그러니까 왕조, 뭐 왕실 뭐 이런 데 가면서 어떤 그 주술적으로 좀 어떤 길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가면은 조금 더 이 정권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된다던가 하여튼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이유로 갔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학술적으로 갔을 것 같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되질 않아요. 혹시 강성필 부대변인은 안 가봤다고 하지만 나는 조선왕조 실록을 연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봤을 가능성은 근데 이제 없다? 사실 또 역사를 좋아하긴 합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이 보석을 차도 다 한 250년씩 된 역사가 있는 보석 브랜드만 차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좀 이런 역사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왜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절차에 맞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방문했다는 자체가 일단 그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근데 진짜 이 본질이 근정전 경회로 올라갔어요. 사진이 공개가 됐고 근정전에 가서 이제 어좌에 앉았다. 그건 확인된 것 같아. 확인된 것 같아요. 아직은 사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멘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곤영합 갔었고, 그다음에 박물관 수장고 드나들었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랑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궁궐도 한 11차례 그냥 저 비공개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질이 뭐예요? 그 원래 논란의 본질. 이게 이제 권력형 방문이잖아요. 권력형 방문. 왜냐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그것을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부 다 비밀리에 몰래 가서 보고 온 걸로 보면 본인들이 누린 그런 권력이 없었다면 갈 수도 없었을 텐데 근데 느낌은 뭐냐면 이게 무슨 주술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워낙 나도 어지간한 뭐 무당 법사 뺨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알지만 무당 법사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왕비의 상이세요. 왕이 되실 상이세요. 사주팔자가 죽여줘요.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 내내 출범하면서부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주관상 보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까지 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거기 갔던 이유 그리고 무슨 뭐 명성황후 침실에 10분 동안 들어가 있었다. 두 분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이런 뭐 조선 왕실의 유산들이라든가 뭐 제한된 구역들이 계속 들어갔던 게 뭐 학술적인 이유라든가 뭘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주술적인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럼 봐도 몰라요? 주요 목적이 그 유산 유물에 대한 보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정밀하게 맞춰놓는 그런 공간이. 썩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방문의 도를 저는 좀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일반 전시 공간이 아예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가서 뭐 있을까? 뭐 책 같은 걸 빼서 그 보존되는 게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책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뭐 그런 걸 빼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학과 전공한 전공자도 봐도 쉽지 않은 책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인은 보면 뭐 아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명성황후 침소 같은 경우에 둘만 들어가서 10분 있었다라는 건데 보통 뭔가 둘러보려고 갔으면 해설을 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사람들하고 보통 같이 들어가죠. 맞아. 그렇잖아요. 둘만 들어가서 뭘 보고 뭘 새겨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좀 짜증나지만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근식 예. 위원장에게는 이 타이밍쯤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진도 이제 약간 일종의 짝다리 슬리퍼 네. 사진 공개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유정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SNS에 나 우리 누군지 다 안다. 이게 뭐 민주당하고 진보 매체 쪽에만 지금 이 사진을 투척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저 변호인으로서 나의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변론 활동입니까? 아니면 이거 약간 관계없죠. 압박이에요? 그 변론하고자 하는 그 재판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게 수사가 되지도 않은 사안이니까.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정치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사건 사진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누군지도 놓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었고. 누군지 이제 저 취재한 언론도 보도도 그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주고받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 같고 저는 이 수장고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예전에 이제 문화 전시 기획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들여와서 전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유산, 유물, 유적에 대한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좀 자기들도 느껴보고 싶어서 갔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최대한 긍정적 해석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시네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처음 비공개, 비공식으로 갔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왜 그럴 수 있거든요. 국가 영부인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특정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분야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걸 국위선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식으로 갔다는 게 좀 이상한 거고 특히 수장고는 지금 기사하는 거 보면 출입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은 몰래 갔다는 거고 갔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이게 무슨 주술 뭐 주문 이런 등의 이제 불필요한 의혹들을 야기시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장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들어갈 때 무슨 전자파가 나오고 뭐가 나와가지고 어렵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보안장치 오중 보안장치라. 그럼요. 뭐 손가락 뭐 인식하고 눈 인식하고 뭐 그렇게 나와요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실 의궤 같은 이런 수장고는 들어가는 게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혼자서 그리고 이제 자기 측근들 데리고 출입 기록도 누락한 채로 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갔던 이 뭐 권영 합의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를 꼭 현장 검증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놓고 왔다든지 혹은 뭘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부부께서 다녀가셨다라고 하면 뭐 그런 절차를 다 지키셨겠지만 이런 주술적인 논쟁이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끄덕끄덕이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22년도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 들어와서 그 어떤 누구로부터 그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들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시중에. 그냥 거기 보면 뭐가 있는지 수장고에 있는지 모르지만 폐물 같은 것들 왕들 왕비들이 썼던 무슨 여러 장신구라든가 옥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예를 들면 보니까 사진에 그 카메라에 찍은 거 보니까 도장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좌에도 앉았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 옛날에 왕들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우리도 이제 왕과 왕비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씁쓸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정아 변호사가 얘기했던 사람 그 기혁 씨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진사였던 분. 근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유출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행정관이었던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그거를 삭제했대요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것도 좀 대응이 좀 황당한 거죠. 딴 사람한테 실컷 난사해놓고 협박성 글을 써놓고 문제가 되니까 삭제하고. 본인이 나 가만 안 있겠다라고 펄펄 뛰니까 내가 유출한 거 아니다. 행정관 다른 사람이 유출했다고.
그것도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가 그만두고 나서 예. 뭐 누구하고 가깝지 뭐 이런 뭐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